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종TV에서는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전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연구단지를 찾아서 과연 그곳에는 어떠한 연구기관들이 있으며 그 연구기관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과연 표준과학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 박현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그 표준과학연구원 하면 표준과학, 글쎄 표준과학은 뭐며 뭘 연구하는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표준과학이라는 게 표준과 과학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러한 원리나 이론들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연구를 하는 게 표준과학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이 설립이 되었고요. 이러한 국가 표준 측정 체계를 우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그리고 그거를 결정된 표준을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보급된 결과가 중소기업 지원이나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죠? 예, 지금 한 이제 넉 달이 돼 갑니다. 그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취임을 하시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좀 추진을 하려고들 하십니다. 우리 박 원장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새로운 일을 펼칠 무언가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본적으로 그 연구하는 분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40년 동안 출연연구소가 계속 있어 왔는데 출연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적인 연구를 한다. 뭐 이런 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사업 이런 것들이 결과들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 수준들이 굉장히 조금 낮은, 연구 퍼포먼스가 낮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연구하는 최소 기본 단위를 팀제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팀제 운영이라는 것을 이제 모토로 내세워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팀이 한 5명 정도가 되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면 가장 큰 퍼포먼스를 내면서 5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적정한 정도의 결과,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팀들이 몇 명이 모이면 더 큰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팀제를 운영을 가장 큰 처음에 목표로 내세웠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팀제를 하기 위한 그 평가 제도, 이러한 평가 제도도 개인 평가가 아니라 팀 평가제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팀제로 됐을 경우에 그러한 팀원들에게 그 어떤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행정인력들을 붙여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일까지 도합 세 3종 세트로 지금 연구원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연구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 저희 표준연구소, 나아가서 모든 출연연구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냈던 결과들이 피드백이 돼서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어떤 생활 안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은 지금까지 아주 분산된 형태로 그러한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세먼지 관련된 연구랄지,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산에서 나오는 어떤 어류들의 방사능의 수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안전연구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수소 안전, 그 다음에 나노 안전, 그리고 철도나 교량, 대형 구조물 안전 이런 부분까지 총망라한 안전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 안심삼을 위한 그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할 생각입니다. 원장님, 지금 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의 영향이 전 세계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표준과학연구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나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표준과학연구원 하면은 바이오 관련된 연구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이제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가장 잘하는 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정을 통해서 어떤 장비를 교정하거나 아니면 표준 물질을 만들거나 해서 산업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관련돼서 현재 진단에 관련된 코로나 진단에 관련돼서 현재 95%, 96% 이 정도의 어떤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99%까지 올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코로나 RNA의 표준 물질 이러한 물질들의 표준 물질을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3종류의 표준 물질을 만들어서 최근엔 만들었습니다. 원장님, 표준연에서도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서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소부장 관련돼서 저희 연구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재하고 장비 분야에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경우는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인 세 종류의 그 분야, 폴리이미드 그리고 그다음에 불화수소 그리고 PR, 포토리지스트 3개의 물질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그 불화수소의 순도를 결정하는 아주 정밀하게 결정하는 기술은 저희 표준연구소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9, 3-9, 4-9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불화수소를 개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7월 이후에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불화수소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셋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가스들 한 16종이 되는데요. 그러한 불화가스에 대한 뿐만 아니라 16종의 가스에 대한 정밀 측정 기술도 계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장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중소기업체에서 개발한 장비들이 수요기업인 대기업에 다이렉트로 가기가 어렵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즉 대기업에서 요구한 스펙하고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만든 스펙이 약간의 격차가 있다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표준연구소 같은 어떠한 그 정확한 측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만든 여러 장비들에 대한 성능 검증을 미리 우리가 해서 이러한 것들이 수준을 높여서 대기업에 수요기업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테스트베드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준연에서는 키블 저울의 국제 비교 참여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키블 저울 국제 비교 참여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좀 쉽게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키블 저울은 실제로 이제 저울
어떤 물체의 질량을 재는 그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7개 단위 표준 중에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질량의 과거의 질량의 표준은 뭐였냐면 하나의 원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1kg짜리 원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파리의 BIPM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고 그하고 유사품들이 한 100여 개 이상들이 만들어져서 그걸 각국의 나라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것 중에 72번 원기를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1875년 이후에 계속 측정을 해본 결과 거의 1년에 1마이크로그램씩 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한다는 의미는 결국 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원기들이 표준으로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키블 저울을 이용한 새로운 표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학적 일률이라 하는데요.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보통을 측정을 하는데 이것들이 점점 정기적인 일률로 환산해서 하는 새로운 저울을 만든 건데 그게 바로 키블 저울입니다. 원리가 저항하고 전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걸로부터 정기적인 인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그 두 부분을 가장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을 정해서 작년 5월 20일 이후에부터는 새로운 표준으로서 우리가 삼았고 그게 바로 키블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각 나라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마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어떤 수준이 다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한 키블 저울을 갖고 세계적인 유수한 연구기관과 같이 비교 시험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 좋은 불확도를 갖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고유의 새로운 질량 표준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표준과학연구원 원장님의 임기가 3년이죠? 그 아직 좀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원장님이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고 또 남다른 계획을 좀 추진을 해서 뜻있는 성과를 거두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구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미래 기술, 양자나 AI 관련된 그러한 일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연구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연구소가 수월성 있는 연구소를 만들 수 있는 연구 환경, 그러한 연구 환경에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데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외부로부터의 여러 노이즈로부터 아주 독립하여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연구 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팀제를 통한 서로 간의 유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최종으로는 수월성 있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결과, 수월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희 세종TV가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대덕연구단지 탐방.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박현민 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춘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